시간 이렇게 발제와 토론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산부인과 회장이기 전에 저도 산부인과의 의사로서 그동안의 출산과 분만을 담당해왔던 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현재 상황이 퇴원이 결혼보다 많습니다. 병원을 문 닫는 일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1200개 정도에서 지금 한 600개 정도로 산부인과가 줄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부인과 전문의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매년 산부인과 의사가 1000명씩 이렇게 100명씩 나옴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절술 문제를 저희가 제기했을 때 갑자기 또 어느 언론에는 마치 돈벌이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반항하는 그런 반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절술은 옛날 과거와 달리 주수가 큰 그 분만과 비슷한 걸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90몇 %가 다 촉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시술입니다. 우리가 산부인과적 입장에서 보면 아기를 낳게 하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봅니다. 그 돈을 벌이로 중절술을 강조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맞는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이 왜 문제가 됐냐면 저희 산부인과의 카톡으로 이렇게 회원들이 동시에 접속이 되는 분들이 지금 1050명 정도가 카톡에서 항상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부인과 사이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회장한테 매번 문자 또 민원 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비도덕적 행위로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알게 된 이후에 의사를 협박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소가 과거는 사문화법으로 해서 기소가 되지 않고 자체 내에서 무혐의로 끝났는데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책임을 지기 싫은 겁니다. 재판으로 다 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고유예라고 그러면 마치 우리를 봐주는 것 같지만 선고유예라는 것은 죄가 있으나 묻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도덕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 결과가. 그러면 1개월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유예 받으신 분도 있는데 집행유예 받으신 분들은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3년 내에 재도포가 안 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 생명을 위해서 밤새워 공부하고 밤새워 했던 의사들이 자기 직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절실하게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나온 이후에 개정안 시행령이 나온 이후에 대한산부인과에서는 2016년 10월에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임신 중단 선언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공임신 중절술. 물론 합법화된 건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규정한 인공임신 중절술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최순실 사건이 터져서 국민이 너무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 산부인과 의사까지 국민을 혼동시킬 수 없다. 이래서 저희가 폴더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의 차관을 만나서 건의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서 우리 항목을 빼달라고. 그런데 복지부의 타협안은 12개월로 올리려다가 다시 1개월로 감축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줬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많은 시혜가 베풀어진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처분하고 사법적 처분이 전혀 틀립니다. 행정처분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은 사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완화되거나 의사를 봐주는 게 아닙니다. 이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전국에 알게 된 이후로 지금 의사들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아까 무슨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 수술을 합법화를 주장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유의 어떤 근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조건에 맞춰서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 안 되고 기준을 해준다면 저희들은 당장에 거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한테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회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직선제 산부인과 의사의 한 3,000명가량 되는 회원 중에서 보통 투표를 하면 잘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우리 회장 선거도 직선제지만 30몇 % 하는데 1,800명의 회원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90, 23%가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게 회원들의 지적이었고 회원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법소원을 하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는데 몇 분이 지금 소송을 당하셔가지고 재판을 받고 계신 분이 있고 판결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판결 받으신 분은 집행유예 2심에서 받았습니다. 그
그분 여성분 여자 선생님이 당연히 이제 외국을 떠나겠다. 우리나라 이상 못하겠다. 이제 외국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탄원서를 써줘서 그 이후에 2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제 1개월 전에 정지가 떨어지겠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헌법 소원을 내려고 몇 번 그분들과 연결했는데 이게 헌법 소원을 중저수를 관해서 헌법 소원 내가지고 헌법 소원에서 만약에 뭐가 이기게 되거나 이렇게 변화가 오면 신해철법이라는 것처럼 그 선생님 이름이 올라갈까 봐서 선생님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몇 분을 모아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회원들이 거의 뭐 며칠에 한 명씩은 계속 이 중저수를 문제로 연락이 오고 또 변호사가 저한테 자문을 오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저는 이번에 비속조치령 행위 결정되면 우리 회원들도 중단 선언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 같은 1999년, 2010년 이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순간에는 아마 지금 회원들이 수사받고 있는 선생님들 여러분들 수고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아지면 저희들은 중단 선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부나 누가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미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국민도 혼란이 올 거고 저희도 혼란이 올 겁니다.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시민단체에서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중저수 중단 선언을 제발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중저수 중단 선언하는 순간에 다른 데가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한 중국 가고 일본 갑니다. 그 다음에 이 필리핀에서 중저수를 못하게 하니까 가정집에서 중저수를 대부분 일어나고 있고 WHO 보고에 의하면 한 해에 10,000여 명의 여성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걱정하시는 것은 중저수 중단 선언을 의사를 했을 때 비위생적인 데서 수출할 수 있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해서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주고 있고 또한 비밀리 하다 보면 결국은 수술비가 많이 올라가서 부담률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게 시민단체 걱정해서 그걸 좀 전하다고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 제가 좀 보면 저도 지금 말씀 듣기까지 조금 헷갈렸었는데요. 사실 임신 중절수술 거부 선언이 나는 전면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비합법적인 부분, 지금 현행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 선언을 한다는 그런 취지시죠.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그래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발제자 토론자 패널 상호간에 좀 아까 발제하신 선생님이나 토론자 중에서 좀 더 추가로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는 분, 한두 분 말씀 듣고 전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부인과 의사회 회장 후보로도 나왔었고 자랑이 아니지만 산부인과 의사의 그 권익이라든가 산부인과 의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현재는 새누리당의 저출산대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결국은 이쪽으로 선언했어요. 왜냐하면 저출산이 해결을 해야 산부인과 의사도 산다. 이런 그 취지로 제가 자문위원을 하게 됐는데요. 중요한 거는 오늘 저도 놀랐습니다. 43만 명 검만을 하는데 34만 명 낙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피임법 또 우리 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한 성가치 확립 또 청소년 피임 교육 생명사랑운동 이런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해야만 되는 또 이런 층이 생겼을 때 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고충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근데 그거를 이쪽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쉬워요. 우리는 이런 캠페인을 한다. 이런 캠페인을 하는데 이게 실패했을 때 그거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산부인과 의사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도덕적 의료 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그 어렵게 딴 자기의 어렵게 공부해서 만들어 놓은 자기의 성공한 그런 자격증을 박탈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산부인과 의사들은 양쪽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도
그 산부인과 의사가 살아야 출산도 살고 또 여성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꼭 낙태가 문제가 아니라 낙태 반대는 물론 반대를 해야 되지만은 또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되는 산부인과 의사의 고충도 좀 같이 풀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네, 최 의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손 드셨는데. 네,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 이 문제가 관심이 많아서 오늘 국회의원 토론에 있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발전부터 말씀 정말 잘 들었는데 저는 오늘 말씀 나눠주신 것들 정말 잘 들었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할 수 있는 사회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다들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꼭 결혼한 후에 출산하고 자녀를 키우는 그런 일반적인 가정 형태만이 아니라 북유럽이랄지 다른 선진국에서는 미혼모 가정도 많고 다양한 가정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상 가정이라고 여겨지는 가정 형태만을 전제로 하고 오늘 그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의사협회에서 많이 나와주셔서 이 비무법적인 의료 행위로 그 지정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비합법적인 낙태 수술을 당장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전면적으로 임신 중단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로 가서 임신 중단 수술한다, 불법적으로 한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치명적으로 여성 정당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학생 혹시 성함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저 성균관대학교 국민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 아니고요. 첫 번째 어떤 출산 관련해서 사회적인 어떤 인식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이 우리가 출산 장려하는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은 할 말들이 많으셔도 많이 자제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임신 불법적인 현행 또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절수술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혼 여성들의 대부분은 다 불법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사실 문제가 되는 게 합법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사례가 몇 가지 없지 않습니까? 강간이랄지 중강간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형사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서야 합법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데 그 재판이 기다리다 보면 24분을 당연히 지나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미혼 여성의 임신 중단의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더 위험한 것으로 여성들을 몰아가는 것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참작해서 결정을 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프로라이프 의사회 주장 차이재입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고요. 정원진 선생님하고 분당에서 같이 있었죠. 제가 아마 몇 년 일 겁니다. 그만 제가 조금 더 많이 했고 저는 어떻게 보면 곽경호 산부인과라고 분만 엄청 많이 하는 데 있거든요. 지금도 제일 많이 하는데 거기도 정말 싫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저는 분만의 귀신입니다. 저는 분만하는 게 산부인과 의사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는 낙태를 안 했기 때문에 병원이 분당에서 하던 미래주산부인과가 4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낙태를 안 하고서 과연 분만만 가지고 견딜 수 있느냐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낙태가 그만큼 차지하는 비율이 산부인과 운영에서 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70%까지 차지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자료가 그 이후로 13년 전이죠. 그 이후로는 삼성생명에서 이제 자문주치 부장도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약도 하고 피부과도 정규직 피부과하고 뭐 여러 가지 통증 치료를 좀 오픈하고 있습니다. 2달 됐어요. 이제 산부인과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되겠어요. 저는 우리 낙관년에 김현철 회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한 20여 년 전부터 이 일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산부인과 중에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죠. 저는 뭐를 생각했느냐,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를 한다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애시당부터 우리를 정부나 관리들이 볼 때, 보건복지도 볼 때 우리를 기본적으로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다는 사실에 저는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뭘 주장했느냐, 산부인과 의사가 왜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고 맨날 떠들고 다니냐, 암만 그 해도 됩니까?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거기다 우리 OECD 국가 아니라 뿐만이 이렇게 힘들고 밤골딱 새고 주말도 없고 밤낮도 없고 자기 생활 하나도 없이 24시간 마치 5분 대기처럼 살아오는 인생들인데 아무런 응분의 대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분만 수가보다도 적게 책정된 적도 있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결국 열악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를 손에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여 년 전부터 저는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를 손에 놓자 이걸 얘기하는데 그 당시엔 전혀 안 먹혔죠. 그거 또라이가 이래가지고 저는 그걸 뭐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전국에 한 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분당에 가면서 한번 실천해봤습니다. 근데 역시 안 되더라고요. 분만이 한 15건, 20건 이상 되면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뭐 얘기하냐면 그 분만 4명, 5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그 전문병원이 생겼어요. 저는 혼자 홀산이었고 저는 또 동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저는 일본 조건이 낙태하지 않는다는 건데 거기에 동의하는 산부인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병원이 생기니까 거기 산모들이 뺏기면서 제가 마지막에 문 닫을 때 8건을 했어요. 10건, 15건 안 되고 외래 환자가 20명이 안 되면은 산부인과 낙태를 안 하는 산부인과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한 8개월 정도를 150만 원, 400만 원 정도 계속 적자를 보면서 병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미동 선생님 가셨지만 산부인과 선생님들 몇 분 계시지만 저는 입장이 다릅니다. 지금 정부에서 했던 소위 말해서 산부인과 의사를 조금 더 강하게 좀 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찬성합니다. 물론 한시적이어야 되겠죠. 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금방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낙태가 합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수가가 결코 낮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의 80% 이상은 낙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태 진술소라는 데서만 낙태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치 낙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낙태를 해달라고 왔을 적에 그걸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것이 되는데 큰일 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니까 2010년도 초에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 우리 동료 의사 세 군데를 고발했습니다. 불법 시술 낙태 병원이라고 해서 그때 그 사건 이후로 거의 80% 낙태하던 전체 산부인과 의사의 80% 이상이 다 낙태를 접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벌한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10%에서 20% 정도는 여전히 눈 딱 감고 낙태를 하면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낙태 수가가 2배에서 2.5배 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은 물론 참 무슨 얘기지만 야, 차 회장 덕분에 우리가 그나마 좀 숨통이 트네. 참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비로소 의료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1년이라는 거는 너무 길다. 또 지금 산부인과 의사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되고 처벌하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시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외국 사례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외국 사례랑 우리 외국 걸 우리한테 들여오려면 모든 기본적인 복지, 사회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 인식부터 다 선진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 없이 갑자기 제도만 들어온다고요? 거기서 12주까지 뭐 한다고 우리 다 해야 됩니까?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그러면 왜 그 제도만 그거 맨날 따라하고 왜 수가는 따라하지 않습니까? 수가도 그러면 한 1,000만 원 하십시오. 500만 원 하고
그러면 아무 소리 없습니다. 자, 차 원장님 말씀 고맙고요. 예.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종교적이라든가 양심적으로도 그렇게 또 이런 임신 중절 수술을 즐기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회장님 예. 바로 반론 말씀. 기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오해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분만 하시든 안 하시든 자기 소명이든 아니든 중조수 안 하시는 의사 꽤 많아졌습니다. 그분들 다 병 문 닫은 거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리니까 부수가 크다 보니까 아기 낳는 비용을 뭐 옛날에는 배가 불러야 알았고 지금은 초보가 발달해서 초기부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분만비 정도 받는 병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병원 수입의 70% 될 수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는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산부인과 의사 중에서 저희들 이거 인터뷰하고 이렇게 한번 쭉 봤을 때 안 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병원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단지 저는 산부인과 의장으로서 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수가 올려야 되는 건 당연하고 아까 그 우리 김현철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지금 일본은 분만은 보험이 안 됩니다. 그럼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분만에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앞으로 보험 안에 있는 질병관리로 분만을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떨어져서 다른 수가를 채우고 저출산을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한 수가의 보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지금 한시적으로 우리가 중단선을 중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만약에 중단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또 의사들끼리 서로 아까 말한 공격 대상이 됐고 또 잠재적 범죄자고 이거 왜 의사가 해야 됩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지금은 사후 피임약이 많이 발달돼 있고 피임 방법이 굉장히 젊은 친구도 많이 합니다. 학생들 교복 입고 병원 옵니다. 사후 피임약 받으러 드리거든요. 그것도 좀 논란은 좀 있죠. 보호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현실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저수 건수도 많이 줄었고 앞으로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 조사가 어려운 게요. 당신 죄를 고백하라는 거거든요. 중저수를 몇 건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이걸 역으로 정보가 새서 수사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자꾸 하니까 뭐 그래서 중저수를 지금 다 조사해서 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저수 자체는 우리가 거기에 쓰는 약이 들어가는 거나 이런 걸 알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했을 때 문제 생기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저수 안 하는 의사도 많고 현재 수입의 70%를 차지 않는다는 거. 이건 기자분들 꼭 좀 걸러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그 플로에서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이화여자대학교 기자님. 국악학과의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진정학회 다니고 있고 관심 있는 문제라서 생각했는데 가장 좋은 말씀들을 주셔서 그런데 약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오늘 논의가 됐어도 의사분들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모자보건법에 보면 입법 목적에 모성을 보호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모성을 보호하는 게 그 모성을 쓰이는 것처럼 혼마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혼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지도에서 이렇게 취급했지만 근데 그런 여성들도 이제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낙태가 불법이면 불법 낙태로 인해서 좀 약간 위험한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수술 후에 처리를 조치를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모두 합법화를 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서 여성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궁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나중에 진짜 임신을 원할 때는 임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모성 보호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임신 주수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적응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정도화가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진행 과정상에서 어떤 이런 세세하게 모성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좀 필요하신 그런 말씀이시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